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양증시 모두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880억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게 매수 매도를 많이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600억, 기관 투자자가 800억 매도하면서 이렇게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바닥 라인을 찍고 반등을 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벽하게 바닥 라인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2500선을 얼마나 유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반등폭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121선을 따라서 계속 이제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121선을 깨고 이렇게 떨어진 것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중국발 이제 부동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 정책이라든지 해소 심리가 나오게 되면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 형태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이탈을 했고요. 지금 계속 8월 달에는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언제 전환을 해주는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200억 매수를 했지만 사실 최근에 매도한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증시에 대해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어제 반등했던 것만큼 또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바닥 라인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점점 이제 이 눌러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마 위주로의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테마가 무너지고 종목이 무너졌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수급도 굉장히 이제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정도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쏠려왔던 수급이 좀 이제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그런 시기가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는 일단 목금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이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다우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보합이고 계속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니케이는 조금 반등했지만 크게 이 반등폭이 크지 않았고요. 상해 종합도 지금 이제 3,000포인트를 위협할 만큼 증시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발 위기감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쉽사리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증시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1341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이 고점 부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시가 무너진다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제 불안감들, 그 다음에 불확실성들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 기다리면 시장은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오늘은 뭐 크게 상승 없이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이 반등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증시의 분위기를 좀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부동산발 도미노와 같은 그런 디폴트 우려가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78달러로 이제 80달러 아래로 쭉 이제 밀리면서 진행되고 있고 천연가스도 2.5달러 정도로 이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6%, 일단은 다행히 채권 시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좀 반등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채 금리가 이대로 쭉 떨어져서 안정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국채 금리 자체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뭐 단기간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런 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전처럼 아주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멈추고 조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90원 상승해서 2.4% 상승했고요. 16,3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와 이제 반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좀 밀어 넣으면서 조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380원 정도로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평소처럼 많이 없었고요. 16,4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70원 정도 상승했지만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뭐 500만 주 정도면 사실 크게 많은 이 거래량이 아니지만 평소에 이 적은 물량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거래가 붙어주면서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이 지수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표가 완벽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연일 작은 이 시세로 조금씩 이탈시켰던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는 이 16,000원 선을 부근을 지키면서 반등을 해주었고요. 21선까지 꼬리를 달고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이 꼬리를 메우면서 V자로 한번 이 골을 파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든다면 이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고점 윗골을 달고 고점을 찍고부터 사실상 큰 이유 없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밀려왔기 때문에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이유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때까지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쌓아왔던 그런 좋은 상황들, 그런 좋은 실적들을 한 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이어졌을 때 이제는 이 윗구간을 뚫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를 파줄 때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뭐 이런 차트의 흐름만 보았을 때는 어디까지 하락하고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추세상으로 제일 하단, 제일 상단 정도만 우리가 참고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주가가 큰 거래량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저점에서는 우리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점에서는 네, 지금은 이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저점 구간 아래에 있는 매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네, 계속 투자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상승세 내일 이번 주 계속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8월 말까지 그 MSCI 리밸런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간에 대한 거래 매수 매도가 조금 예상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8월 마지막 날에 동시 호가까지 그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등의 이 표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대로 쭉 가기라는 뭐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뭐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 바닥 구간을 좀 더 다진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설명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이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패턴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이 세력은 국매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고, 모간서울이 또 이번에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신고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공매도가 상환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전처럼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8월 말, 9월 초 정도에는 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추세 살려서 이제는 월봉에 대한 거래량을 이전에 좀 이렇게 증가를 시켰듯이 좀 이제 다시 한번 터트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면서 요런 이제 수급까지 붙어준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전처럼 좀 이런 강한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별 차트는 요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2만 8천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55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금융 투자가 9,700주, 보험이 2만 6천 주 매수하면서 조금 이제 매수했고, 투시는 뭐 2만 1천 주 매도하면서 뭐 이전에 매도하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어제까지 바짝 매도를 하고 지금 이제 2만 3천 주 뭐 매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 수급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8월 말까지는 적어도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는 9만 2천 주 정도 매수했고요. 오랜만에 매수세가 붙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가도 이제 다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대로 계속 이제 매수세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이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전에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의 연일 매도가 끝나고 외국인의 연일 매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공매도 상황과 함께 나타났었고요. 정말 이제 4월 달에는 죽을 듯이 팔고 4월, 5월 중반까지 죽을 듯이 팔다가 5월 19일부터 해서 갑자기 매수를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6월 중반까지 또 이렇게 엄청나게 올릴 것처럼 매수를 하다가 또 이제 7월까지는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는 또 이렇게 매수로 잡혀 있긴 하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매도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주가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과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비교한 자료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셨다면 그런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은 뭐 당연히 이전과 같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이렇게 반등을 성공하고 올라갔을 때는 지금의 16,000원, 15,900원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754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10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요. 뭐 크게 많이 증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잔고를 늘려가는 방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3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이제 750만 주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 한 450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제도 이제 공매도 이 1거래는 작았지만 전체 거래량이 작았기 때문에 한 7%에 대한 거래량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21만 주, 어제보다 이 공매도 거래는 많았지만 1거래량이 많아서 전체 비중은 한 4% 정도로 전날보다는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이 공매도가 이 본격적으로 멈추고 상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1 공매도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좀 마무리되었을 때는 이전에 0. 몇 프로 이렇게 공매도가 1%대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관여하는 그런 이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조금 감소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늘고 줄고가 없이 한 2,050만 주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 뭐 늘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뭐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55만 주 플러스해서 오늘 뭐 똑같이 진행되었고요. 어제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이번 주 계속 매수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율이 12.83%로 조금 증가했고요. 12.7% 찍고 이제 다시 외국인 보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은 외국계 이 증권사들이 오전에 한 4개 증권사가 몰려서 매수를 했고요. 뭐 잠깐 이제 오전에 매수하고 빠졌지만 확실히 이전과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JP모간의 매수세에 좀 이제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좀 이제 그 이외의 외국 증권사들이 좀 이제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특히 맥쿼리라는 이 증권사가 1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부로 다시 이렇게 매수가 시작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매도 물량에는 뭐 크게 신한증권 제외는 뭐 사실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은 오히려 어제 매수에 위치를 했습니다. 모건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UBS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장 초반에 외국인 증권사들도 그렇고 여러 외국인 증권사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저런 MSCI에 대한 비중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MSC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짝 이제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5월달 MSCI 리밸런싱 관련 이 결과였고요. 8월달은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이 홈페이지에 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이 업황이라든지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덩치가 커진다라는 것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 MSCI에서 비중이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다른 이제 종목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실히 지금 이제 MSCI에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 증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이 매수 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신한증권이 매수가 좀 붙어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장관이 후보자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일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로 지정이 되었고 당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 수출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정권에서 좀 이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많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이 후보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울산의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검토라기보다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세울 5, 6호기를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핵 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울산 일부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원전 밀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건설을 꺼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로 인해서 조금 이 민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을 최대 6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2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조금 더 증가해서 4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천지 2기, 그 다음에 대진 2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최대 6기를 검토를 한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그만큼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좀 이제 증가를 시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방금 이 신규로 발탁된 산업부 장관에 대한 이 추진력, 그다음에 속도감이 드러날 것 같고요. 원래도 이제 연내에 대충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남은 이제 9, 10, 11, 12 4개월 정도 안에 아마 대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국내 시장도 이 신한울 3, 4, 5기 이외에 추가 건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산업군들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부지가 선정된 2곳도 있었지만 저렇게 이제 세울 5, 6호기를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건설을 요청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은 11차 전기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최대 6기까지 대형 원전 건설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이제 폴란드가 한국 원전 승인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는 이미 접했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 폴란드 환경부에 이제 한국의 APR 1400 두기 건설에 대한 원칙적 승인 DIP를 신청을 했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폴란드 장관 야책 사신인가요? 그 트위터에 이미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의 폴란드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장관이 직접 트위터에 글을 쓸 만큼 이 한국에 대한 이 원전 건설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DIP 승인이 이제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그런 합작사 특수 목적 합작 법인을 세울 거고요. 이미 폴란드 쪽에서는 50%의 지분을 출자해서 이렇게 특수 목적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한수원 쪽에서도 이제 49%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그런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선정이 되고 그런 이제 49%에 대한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제는 이 원전 건설을 하기 위한 이 모든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계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런 이 부지에 대한 이 건설 승인이 떨어지고 그런 건설하기 전에 이제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그런 작업들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약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이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한수원과의 중재를 빨리 매듭 짓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라는 압박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기술 자문료, 뭐 그런 로열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왜 계속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끄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술 자문료도 당연히 누군가는 뭐 건당 1,000억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4,000억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제시를 했을 수도 있고 결국에 누군가는 계속 이런 많은 양을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서 중재의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웨이팅하우스와의 그런 중재 재개가 시작이 되었고 분쟁 금액이 수천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은 로열티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로열티를 절대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로열티를 일부 주겠다라고 했는데 너네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도저히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그런 로열티 정도의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중재 판정부가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 금액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고 국제 중재를 신청해서 니콜라스 플래처 의장이죠. 네, 국제 중재 상공소의 그런 의장입니다. 대표죠. 그래서 대표가 지금 이 중재 판정부를 맡을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이 기술이 우리가 인수했던 그런 CE 엔지니어링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없다.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웨스팅하우스와 별개로 이제 한수원의 이 주장은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맺었던 기술 사용 협정문에 원전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적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AP1000과 지금 우리가 개발한 APR1000은 이 태생은 같겠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트로 많이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100%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아무래도 중재이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 내에서 중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런 중간 지점을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주장, 그다음에 한수원의 주장, 그 중간 지점으로 아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서로 간에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작년 11월에 이렇게 원전 분쟁이 있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미국 쪽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특히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원전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KCAB 대한상공 중재원입니다. 그래서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분쟁 해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이 연방 지방 법원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한 이 수출 금지 소송의 관할 위반 문제가 이 쟁점 중에 하나로 되었다. 그래서 이 한수원과 한전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로펌과 법무법인 광장이 이제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KCAB 그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미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은 중단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소식도 없었고요. 지금은 단지 중재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에서도 미국 이 연방 법원에서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재하는데 도대체 중재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재의 특징을 보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중재인의 판정을 하게 되고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뉴욕 협약에 따른 국제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해주고 진술 기회를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거의 법원 판결과 동일하되 빠르게 진행하고 이렇게 전문가로 중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 절차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계약서상 중재 조항 및 그런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신청을 하게 되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중재 비용 예납을 하게 됩니다. 중재 판정부가 이제 그 다음에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좀 전에 보신 최근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 또는 신청 금액에 따라서 1인 또는 3인의 중재 판정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 되고, 니콜라스인가요? 네, 그런 의장이 직접 이렇게 중재 판정부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의 이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중재 심리까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을 청취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필요시 감정, 증거 조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통상 2회에서 4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심리까지 들어갔다면 마지막에 이제 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회 판정을 하거나 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 시에는 하위 판정이고, 중재 판정 사항에 이제 미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도 이제 신속 절차라는 것이 있고,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이제 국제중재 중에 이렇게 금액이 5억 원 이하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합의로 이제 신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판정부 구성일로 6개월 이내에 신속 절차가 결론이 나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속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일반 중재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올 초부터 작년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되었더라도 결국에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고, 크게 머지않은 시기에 저런 이 중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둘이 합의를 하면서 좀 이제 공동 진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원전 진출에 대해서 좀 이제 전략을 같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그런 이 파트를 단독으로 납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 K 원전 컨소시엄과 함께 또 들어갔을 때는 건설 시공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큰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타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주가도 지겹도록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인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이렇게 반등을 본격적으로 할지 아니면 적절하게 또 이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